정영철 기자. 네. 와이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서울 남부지검은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검찰이 어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죠. 그렇죠.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70여일 만입니다. 해임. 예, 검찰은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김진모 검사장에 대해서 서면 경고하는 데 그쳤고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김홍영 검사 사망,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네. 그러니까 직속 상관, 그 젊은 검사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은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꼬리만 자른 거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무거운 게 해임입니다. 파면은 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아주 무거운 징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 김홍영 검사의 사망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이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물어도 될까요? 그래서 남부지검장한테 경고를 하긴 했거든요. 서면 경고를 하는 건데 이게 정식 징계도 아니고요. 구두 경고나 서면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에서는 검사장이 경고를 받으면은 고검장 승진에 차질이 생기니까 상당히 강력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지만은 그건 검찰 내부에 눌리고요.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의 자체 감찰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분이 부장된 현직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일인데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게 타당한 일일까요? 과연 그 개인만의 일탈로 끝내는 게 맞느냐 이런 물음이군요. 네. 그러면은 부장검사 외에 책임질 다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임은정 검사가 지난 6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자,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서울 남부지검의 직속 상관인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분명하게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휘 라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사장과 차장검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장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부장검사가 검사를 학대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파악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는 뭐였냐. 사건 결재만 하라고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감찰이 뒤늦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지난 5월 19일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남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겼습니다.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비등하니까 7월 1일에서야 대검이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남부지검에 조사를 맡긴 건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부터 전격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감찰도 신청하지 않고 흐지부지 덮으려 했던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뭔가요? 검찰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사 시스템이요? 이게 김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재직 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김 부장검사라면 이번에 해임된 검사요. 그런데 다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장으로 영전을 하고 이런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검찰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한 중견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김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후배 검사들을 심하게 다루는 간부 중 한 명이긴 하지만 가장 악질적인 간부라는 평을 받는 건 아니었다. 그냥 성질 더러운 간부 중 한 명이었다. 김 부장이 그렇다는 건 검찰 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다.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력과장으로 가고 남부지검 형사부장으로 갔느냐. 인사에서 걸러내지 않고 묵인했던 거 아니냐. 왜 인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는가. 지금의 이 검찰 인사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를 이번 기회에 파헤쳐 봐야 된다. 그렇죠. 인사 평정을 제대로 하고 인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그냥 부장검사 한 사람 희생양 삼아서 사건 끝내려 하는 거 아니냐. 뭐 희생양이라고 하긴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김 부장검사의 잘못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니까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장검사 한 명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끝내려 한다면은 희생양으로 삼아서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해임하는 걸로 끝내는 게 맞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해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해임하는 걸로 끝내는 게 맞느냐는 데 대해서는 다들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생리를 잘 알지 않느냐.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내놓는다. 파면 안 시키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파면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속성상 파면 조건의 되도록 만들어서라도 파면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하려면 할 수 있다. 근데 폐임하기로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수도권 지역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과하게 징계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보인다. 지휘부가 책임을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책임질 사안이다. 그 책임이라는 게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사과를 하긴 했잖아요.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검찰총장이 사과 안 하냐?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총장도 간부회의에서 의견 여러 차례 표명했고 총장도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총장 의견과 제 발표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독 사과한 셈이네요. 그렇죠. 사과를 대독을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뒤에 사과문을 냈는데 물론 그때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으니까 검찰총장이 사과문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를 하는 게 이게 맞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말들이.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대독 사과로 그친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 술렁술렁 하는 거고 국민들도 과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긍할 것인가. 검찰 내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 검사의 부친도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과 검찰총장의 정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요? 예. 이게 검찰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를 바꾸려면 앞에 얘기했던 감찰이 늦은 데 대한 인사를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참 검찰에 바람잘 날이 없네요 요즘. 젊은 검사가 폭행과 폭언으로 자살하는 이 사건 결국은 직속 상관 검사가 어제 해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까지가 끝이어야 하는가 오늘 와이뉴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